하나된 마음과 행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49일 만에 다시 40명을 넘었습니다. KBS 홍사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이제 4월 8일 날 53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0명 오늘 어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그런데 안 좋은 게 그동안은 이제 계속 해외 유입한 확진자들이 좀 비중이 높았는데 네. 이 40명 중에서 해외 유입 환자는 3명밖에 없고 네. 전부 다 지역 감염자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37명이 네. 감염이 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거의 다 이태원발,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고리가 네. 있어서 역학 조사가 좀 그렇죠.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불특정 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점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오늘 37명 중에 이게 12명. 이제 12명. 네. 그러니까 쿠팡 전체 확진자는 3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9시까지.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24시간씩 쪼개서 확진자를 하다 네. 보니까 오늘 나온 37명의 확진자 중에서는 12명이 12명. 예. 네.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전체는? 부천에서 했던 게 한 4천 명 정도 일한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지금 그 검사를 검사가 받으셨고. 이루어졌는데 네. 그 중에서 36명이 그 감염이 됐는데 네. 32명은 이제 그 물류센터 직원이고 네. 나머지 4명이 이제 가족이었다고. 그럼 또 2차 감염이고요. 쿠팡 물류센터는 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쿠팡 자체적으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네.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마스크 같은 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저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배송업체 네. 물류센터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빨리빨리 분류해서 해당 지역으로 가는데 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 같은 거 없이도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스크가 있으면 빨리 일 처리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이 회사 측에서 이 빠른 속도로 일해주기만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네.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또 컨테이너 안에서 작업을 다 했다고 그래요. 다 밀폐된 네. 예. 컨테이너에서 실어서 이 트럭들로 옮겨 싣는 작업들, 분류하는 작업들 이런 걸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밀폐된 곳에서 밀접 접촉한 곳이 위험하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 숨을 내리는데 거칠게 쉬면서 네. 마스크 없이 환기잘 안 시키는 곳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이런 데 아주 정확하게 그런 곳이죠. 자,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특히 20대가 확진자 비율 중에 급증하고 있고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확진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옮기는 일이 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에 걸린 20대 확진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0, 30대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올해 수능 보는 고3 학생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 친구들은 지금 12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20, 30대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온몸을 찌르는 듯한 근육통을 열흘 넘게 겪었고요. 그래서 잠을 일주일 넘게 하루에 1시간도 자지 못했어요. 밥 먹으면 토하고 물 마시면 설사로 다 나와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밥도 물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해가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각도 둔해지고요. 진짜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한 5번을 할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발 20대도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적이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대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걸리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잠시만 유흥을 참아주시길
간곡하게 또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 30대 걸리면 뭐 자기도 모르게 쑥 낫는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 학생이 이제 터키에 교환학생으로 갔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 터키가 이제 폭발하니까 네. 확진자가 폭발하니까 해외에 이제 있군요. 네. 한국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한 건데 네. 이걸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커밍아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코로나를 이제 내가 걸렸다는 걸 밝힌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코로나 걸렸다는 게 사실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네. 뭔가 네가 잘못해서 걸린 거야. 이런 사실 그 잠재의식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각심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커밍아웃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그 에이즈약 치료제 칼레트라라는 걸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밥이나 물을 먹어도 그게 다 구토하고 설사로 나와서 그게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염라대왕 한 5번 만난 그런 네. 고통이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워낙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걸려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게 정형화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제일 우려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태원발 그 확진자가 전부 237명이에요. 네. 근데 물론 20대 환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50대 이상이 28명 정도거든요. 그분들은 이태원 갔다 온 적도 없는 거죠.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손녀, 손자한테 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에 갔던 20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면역력이 있고 체력이 되니까 견뎌낼 수 있지만은 사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옮긴 이 가족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등교하는 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특히 그럼 학교 처음 가는 날입니다, 오늘. 네.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있고요.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 사진. 네. 앞에서 발열 체크 뭐 되게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걱정 마. 우리가 학부모분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 격려하는 학교는 처음이지. 네. 선생님들이군요. 선생님들. 네. 저 줄을 서는 것도 전부 저렇게 이제 참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간격을 두고 줄을 섭니다. 들어가면서 소독제로 소독하고요. 아유, 아이들은 특히 1, 2학년 아이들은 저렇게 아예 칸막이를 해놓고 교실에서 마스크도 이제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학교가 준비한 준비물들 같아요. 네. 저는 네. 처음에 좀 궁금했던 게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고 왜 1, 2학년을 먼저 등교 수업을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돌봄 수요 때문에도 그러니까 그렇고. 네. 원격 이제 수업도 좀 초등학생 어렵고요. 저학년들은 네. 어렵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고학년은 좀 혼자 놔둬도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1, 2학년은 혼자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이 이렇게 개학 준비 착착착 하는 거 우리가 봐도 지금 유럽에서는 학교도 못 가는 나라가 태반인데 학교도 신기할 못 거예요. 가고 네. 미국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이 훨씬 더 이 상황을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조금 보시면은 그 기사에 댓글만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 12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네요. 정부도 부모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그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그런데 어제부터 참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네,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를 못 간 경우가 500보씩 넘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전국에서요. 네, 전국에서 뭐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고3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등교를 했지만 또 학원장 확진으로 인해서 또 이 학교가 등교가 네. 중단됐고 이런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학원의 학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이들이 가는 초등학교에서 5곳이 한꺼번에 다 그렇죠. 입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560에 오시면 얼추 한 2% 전체 학교의 네, 2% 조금 넘죠. 넘는데 사실 네. 저것도 날마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뭐 하루 건 하루, 그렇죠. 일주일에 2, 3일 정도 네. 나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를 못한 네. 상황이죠. 일주일 가고 일주일 안 가고 또는 네. 홀수일 가고 짝수일 안 가고 이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더군요. 교육부 방침은 오늘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이야기하던데 통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 학교 수업을 등교 수업을 결정하게 됐을 때 방역 전문가들 그러니까 주로 의사들이죠. 의사들은 이거 좀 반대 많이 했죠. 반대 많이 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잡혀가다가 학교 애들 보내면서 이제 다시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윤해 부총리가 지금 등교시키지 않으면은 올 한 해는 이거 물 건너 간다 그렇습니다. 등교 수업은.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그 사회적 어떤 비용이 피해가 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와 학교를 보내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일부 확진자가 나오는 그 사회적 비용이 어떤 게 우리한테 더 맞느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 통제가 가능하니 지금 상태에서는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맞다라고 그 교육 당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임계점을 혹시 넘어서 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서 잡아야 되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생활적 거리두기 네, 이 생활적 거리두기에 거리두기. 네. 사실 마지막 시험대예요. 이게 네.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시험대거든요. 에어컨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결론이 났던데. 오늘 그래서 2시간을 틀고 네. 한 번은 환기를 해라. 그리고 양쪽 자연 환기를 해라. 그리고 네. 에어컨 틀면서 왜 선풍기 많이 틀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도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네. 이렇게 그 맞바람치게 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그 이 대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참 우리는 잡혀가다가 이태원발 확진으로 그 확산되다가 그걸 또 어렵게 잡아가다가 또 오늘 40명이 나왔거든요. 미국은 뉴욕이나 서부도 많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 활동도 재개하고 있는데 오히려 18개 주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잠잠하던 주에서는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기가 됐던 게 지난 23일에서 25일 3일이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우리가 지금 현충일 같은 그런 개념인데 네. 경건한 게 보는 게 아니라 뭐 뉴스 화실성으로도 나왔지만 뭐 군데군데 파티하고 몰리고 사람들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망자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보이고 확진자는 170만 명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자기 SNS에 글을 올렸냐면 내가 잘 막지 못했으면 사망자만 150만 명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미국 내에서 또 이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다시 봉쇄하거나 돌아가기는 사실상 어려워 네. 보입니다. 미국도.